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우리가 궁궐이라는 말 참 자주 쓰잖아요. 뭐 경복궁, 창덕궁 이런 곳들을 생각하면서요. 근데 이 너무나 익숙한 단어 안에 사실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이 합쳐져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궁궐이란 단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궁이랑 궐.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묶어서 궁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글자는요, 완전히 다른 공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우리 궁궐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좀 재밌게 뭐랄까 드라마처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궁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궐은 그 주인공을 지키고 또 빛내주는 아주 중요한 조연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쪽, 다른 하나는 바깥쪽인 셈이죠.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 느낌이 딱 오죠? 궁은 왕이 생활하고 일하는 핵심적인 내부 공간이고요. 궐은 그 공간을 밖에서 지키면서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삶, 그 자체고 다른 하나는 상징인 거죠. 먼저 주인공, 궁부터 자세히 한번 보죠. 궁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왕의 집이면서 동시에 사무실이에요. 왕이랑 왕비가 주무시고 식사하고 쉬는 아주 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신하들 만나서 나랏일 처리하는 공적인 업무 공간이기도 했던 거죠. 구체적으로는 경복궁의 근정전처럼 아주 큰 국가 행사를 하는 곳, 왕의 침실인 강령전, 또 왕비의 공간인 교퇴전 이런 곳들이 전부 궁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한자의 원래 뜻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집이라는 평범한 뜻이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오직 왕의 집만을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단어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조연인 궐을 만나볼 차례죠. 궐은 궁의 입구, 그러니까 정문 양옆에 세워진 막루나 궁 전체를 둘러싼 담장 같은 바깥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라기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강연히 외부 침입을 감시하는 방어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문 앞에 딱 붙여서 알리거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글로 써서 올리는 곳이 바로 이 궐 앞이었죠. 어원도 재밌는데 비어있다는 뜻이 문 양쪽에 막루가 있고 그 사이로 길이 나 있는 그 모습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이 핵심을 딱 보여주죠. 왕이 실제로 먹고 자고 일하는 내부 공간, 궁, 그리고 이 궁을 보호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외부 시설, 궐.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완벽한 궁궐이라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궁이랑 궐이 뭐가 다른지 알겠다 싶으시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조선의 궁궐들 중에 교과서에서 본 것처럼 그 멋진 막루, 권리 제대로 있는 곳은 사실상 경복궁이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창덕궁도 창경궁도 너무나 당연하게 궁궐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기에는 그냥 건물 모양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다른 열쇠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궁의 상징적인 지위, 그러니까 급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궐이라는 단어의 개념, 그리고 마지막은 기능적인 정의입니다. 자, 첫 번째 열쇠부터 보죠. 바로 상징적인 지위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의 모든 궁이 다 똑같은 레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궁궐 사이에도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 그러니까 국가대표 메인 궁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최고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동십자각, 서십자각 같은 완벽한 거래 형식을 풀세팅으로 갖춰야만 했던 거죠. 반면에 창덕궁 같은 다른 궁들은 비상시를 대비한 보조궁궐, 즉 이궁이었거나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지었기 때문에 경복궁처럼 엄격한 형태의 궐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번에는 궐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좀 더 넓게 보는 거예요. 궐이 그저 막루 건물 하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궐이라는 한자가 높은 망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계신 곳의 성문 앞 공간 혹은 궁의 울타리 전체를 아우르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즉 건물 하나가 아니라 궁의 경계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 창덕궁의 정문, 도남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복궁처럼 별도의 망로는 없지만 그 웅장한 문 자체와 문 앞에 넓게 펼쳐진 공간, 이걸 걸대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문과 광장, 이 전체 세트가 기능적으로 거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불리고 정의되었는지를 보는 거죠. 옛 기록을 보면 사실 게임 끝입니다. 보세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공식 역사서에서 창덕궁이나 경희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궐내, 그러니까 궐의 안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썼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건물 모양과 상관없이 이곳들이 이미 당연히 궐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죠. 결국 조선시대의 원칙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했던 겁니다. 건축 형태가 좀 다르더라도 왕이 그곳에 머물면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 장소 자체가 바로 국가의 중심인 궁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졌던 거죠. 보이는 형태보다 보이지 않는 기능과 위상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을 모두 모아서 궁궐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아마 궁궐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복궁은 궁과 궐의 형식을 완벽하게 갖춘 FM 궁궐입니다. 둘째, 다른 궁들은 필요에 따라서 궐의 형태를 조금 바꾸거나 생략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셋째, 왕이 통치하는 공간이라는 본질적인 기능과 지위는 모두 같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곳을 우리는 궁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우리 궁궐을 찾았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까요? 그저 아름다운 건물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던 왕의 권위와 국가 통치에 보이지 않는 역사일까요? 궁과 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의미를 읽어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